자, 이어서 원자의 구성 입자와 전자 배치. 이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 책이랑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요 파트 1이 주인공의 원자니까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원자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돌톤 이전에 기원전 그리스 시대 때 데모크리토스인가 그 양반이 먼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단순한 이제 어떤 상상에 의한 그런 거고, 여기서도 돌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썰이잖아, 썰. 이거 가짜지. 가짜인 건데, 하여튼 돌톤의 원자 설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인데, 요게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왔었죠, 경기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 내용이 추가된 게 요거 수정이에요, 수정. 요 부분이 이제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출제된다면 수정이 나오겠죠. 어떠한 내용이 수정이 되느냐. 이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게 수정이 돼요. 1번이. 그래서 이게 원자 핵이 아니죠. 원자는 이렇게 고쳐야지. 원자는, 그러니까 돌톤에 의하면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원자는 핵과 전자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다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그러니까 수정되어야 한다. 자, 그런 얘기예요. 2번은 같은 종류의 원자는 모양, 크기, 질량이 같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는 모양, 크기, 질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서로 다르다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다. 이제 맞는 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정되어야 할 게 2번이죠. 뒤에 나오지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뭐가 다르다? 질량이 다른 애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같은 애예요. 같은 애인데 질량이 다른 애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다른 애를 같은 애라고 봐야 되느냐, 다른 애라고 봐야 되느냐.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질량이 달라. 그런데 양성자 수는 같아. 그럼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같은 애죠. 그거를 우리가 동위 원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적어 봅시다. 맨날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이 37짜리. 얘네 둘이가 동위 원소 관계예요.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같으니까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는 뭐로 결정해요? 원자 번호 가지고 결정한다니까. 양성자 수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몇 번이죠? 빨리 안 나오네. 그렇죠. 빨리빨리 나와야죠. 17번이. 얘는 몇 번이게요? 얘도 17번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얘가 같은 애니 다른 애니를 결정하는 건 뭐 가지고 결정한다?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가지고 변화한다. 제 고향이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예요, 제 고향이. 거기서 양성자 수가 11개의 애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구에서는 나트륨이라 그러는데, 안드로메다에서도 이름은 다르겠지만 걔는 뭐예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네, 세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으며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다. 이제 요게 무슨 법칙을 설명하냐면 느낌이 뭐겠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질량이 왜 보존된다고요? 질량이 보존되죠. 질량 보존이 되지. 그 지나가는 개도 알아. 왜 보존돼요? 우리 화학 반응식 한번.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환장한 거야. 여러분, 자, 메테인 있죠? 메테인 어떻게 했어요? CH4죠? 자, 연소 반응이래. 연소니까 더하기 O2죠? 누가 나와요? CO2 나온다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원자의 수를 맞춰야죠. 여기 얘는 맨 나중에 한다 그랬죠. 호돈소 물질. 수소가 4개 있으니까 2 해주면 원자 2개, 2개. 여기 앞에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반응이 성립이 되는데 이 반응물의 질량과 그렇죠? 질량이 보존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보존된다. 이러면 같다 이럴 때 같다. 내 말 왜 같냐고.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그럼 탄소가 하나 있어. 그럼 그놈의 질량이 얼마예요? 12죠? 여기 수소 4개 있잖아. 그럼 요 수소 4개만의 질량이 얼마야? 4잖아. 그럼 얘의 질량은 얼마? 얘의 질량은 16이에요. 그렇죠? 얘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32지. 그런 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 얘가 64죠.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80이지. 이렇게. 얘는 44죠. 2 곱하기 18이죠. 얘 얼마겠어? 얘도 80이라고. 이게 질량이 보존되는 건데,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원자의 개수가 보존이 되잖아. 탄소 하나가 있었는데, 탄소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그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성물에도 탄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질량이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왜 보존되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공부의 깊이가 그만큼 얕다라는 거지. 응? 질량이 왜 보존돼?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랄하고 있네. 질량이 왜 보존된다고요? 원자의 개수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저 3번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 가지고 각각 원자마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량이라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원자가 보존된다라는 말은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그 질량이 결손되죠. 그렇죠?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즉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되어야 한다.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인공적으로 원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을 할 때 일정한 성분비.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돌톤의 원자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제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하는 요 1절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발견,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역사 얘기예요. 역사,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역사를 우리 잘 알아야죠.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떤 원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대부분 물리 실험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토막, 그렇죠? 단어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돼요. 깊이 있게 물어보지도 않고 출제도 안 돼. 출제도 안 되는데 역사니까 우리가 그렇지 한번 발견하는 거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전자를 발견한, 이제 요게 이제 누구죠?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에요. 톰슨은 좀 전에 돌톤의 제자였어요. 돌톤의 제자가 톰슨. 그 다음에 우리 뭐 알아야 되냐면 실험 이름을 알아야 돼. 음극선 실험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면, 대충 그리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이제 여기 이렇게 금속판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이 금속판이 중요하고, 얘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요 구멍을 통해서 빛이 이제 빠져나가게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금속은 그냥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쫙 비쳐나가고, 이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전압을 걸었는데 빛이 왜 나가지? 그거 따지지 말자고. 빛이 나간대. 그렇죠? 빛이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장을 걸어줬대요.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자기장이 휘어졌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자석이 자기장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갔었는데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이렇게 휘어지더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휘어진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가지고 톰슨이 얘는 뭘 띠고 있음을, 전하를 띠고 있음을,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거지. 전기를 띠고 있는 거. 여기서 전하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하의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자기장 실험을 통해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는 알지를 못하고 단순히 뭐만 띄고 있다, 전기만 띄고 있네 라는 거를 알아냈다, 이러니. 두 번째가 전기장 실험인데, 여기서도 직진을 하던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어떤 음극선이냐면 전하를 띄고 있던 음극선이 어디로? 마이너스로 전하를 띄고 있음을 알아냈더라. 얘가 어디로 휘어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휘어지더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알아낸 거야? 음극선이 전하를 띄고 있는데 어떤 전하냔 말이지. 그게 마이너스 전하라는 것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하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지. 이게 이제 톰슨은 음극선 실험 중 자기장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장이냐 전기장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맑으면 그 자기장이 뭘로 보인다? 전기장으로 보인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봐야 돼. 알고 봐야 그게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시험 볼 때
통으로 문제를 보면 안 되죠. 단어별로. 중요한 단어는 글자 하나를 봐야 돼. 그래야. 답은 1입니다. 알았어! 얘가 왜 이상하지? 된다. 그렇죠. 아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화학에서 이런 게 맨날 나온단 말이죠. 자기장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걸 찾아낸 게 아니라 전기장 실험을 통해서. 자기장을 통해서는 단순히 전하를 띠고 있다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실험이 4개 있는데 두 번째는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그림자가 생겼다. 이걸 통해서 음극선이 뭐 하더라? 직진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진하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지, 이거는 바람개비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림자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직진하는 걸 어떻게 하냐? 만약에 얘가 휘어진다면 그림자가 여기에도 생겨야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휘어진다면. 그렇죠? 근데 얘가 그림자가 여기에만 생기더라. 그러니까 직진 경로만 생기더라. 얘는 직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회전하. 이거는 일종의 충격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충격을 주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 말하는 음극선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전자다, 전자. 전자의 흐름이다. 라는 게 이제 톰슨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죠. 다시 앞쪽에 잠깐 보시면 전자의 질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전자의 질량은 내가 적어놓은 게 외우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여러분이 느껴야 돼. 10의 마이너스 31승. 매우 어떻다? 작다. 작아서 우리가 무겁고 가벼움, 질량 관계를 따질 때 전자의 질량은 뭐 한다 그랬어요? 무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알아야 돼. 전자의 비전화. 전자의 비전화. 이게 뭐냐면 밑에가 M이 질량을 뜻하고 2가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전하량은 화학에서 스몰 q 또는 라지 q로 나타내는데 전자의 전하량은 이렇게 2로 나타내요. 이건 뭐 일종의 관례예요. 중요한 거는 전자의 비전하는 게 무슨 뜻이야? 전자 1kg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는 뜻이에요. 전자 1kg이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의 전하량 이게 전자의 비전한데 이게 이제 여기서 톰슨이 이제 여기서 좀 천재성을 발휘한 게 뭐냐면 이거지. 이게 금속이 2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금속은 구멍을 뚫어준 거야.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 거고 톰슨은 요 금속을 수많은 금속을 교체하면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역이긴 한데 전기력과 자기력의 같음을 등호를 놓고 수식 전개를 하다 보면 이런 항이 나와요. 이런 항이. 이거를 실험에 의해서 측정을 해 봤더니 금속의 종류가 계속 달라져도 이 값이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면 금속마다 저 비전화 값이 일정한 어떤 애가 있겠네 이거지. 금속마다, 즉 물질마다. 다시 얘기하면 원자마다 톰슨이, 그러니까 돌턴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럴 때 이게 너무 내가 주저는 건데 톰슨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럴 때 돌턴이 제자인 톰슨이 이렇게 물어봤대잖아.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톰슨이 돌턴이
아이 씨발 몰라 나도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인 톰슨은 선생님의 이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있겠지. 설마 비어 있겠어? 이제 하면서 한 실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은 약간 이제 다른 건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속마다 즉 물질마다 즉 원자마다 저런 값이 일정한 애들이 있네. 그러니까 원자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지.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고? 정기적 중성을 띠고 있다고. 그러니까 톰슨이 원자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들어있는 걸 자기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아니, 니미를 그러니까 중성이 되려면 원자 내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전하를 띤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궁색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 전하는 띄는 물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질이 뭔지는 모르지.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원자 내에 균일하게 퍼져 있을 것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적 중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전자는 어떻게 있어? 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플러스 군데 마이너스 전하가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치 뭐 같다? 푸딩 같다 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톰슨의 모형을 이제 푸딩 모형이라 그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그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과연 그런가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전자의 비전하는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더라. 일정하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량, 금에 있던 전자든 구리에 있던 전자든 같은 애들이냐, 같은 애들. 같은 애들 씨발 하면 당연히 같아야지. 일정해야지. 당연한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톰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렇죠? 여러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반복했는데 그게 같더라. 전자의 비전하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밀리컨. 그러니까 이 밀리컨이라는 사람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이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사람은 누구다? 톰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다? 밀리컨이라는 거. 그러니까 밀리컨, 이게 이제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물리 쪽에서 아주 빈출되는 시험 문제인데 우리는 필요 없다. 그것만 알면 돼.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톰슨.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밀리컨이 아니고 톰슨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이고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사람도 누구다? 톰슨이다. 그럼 발견한 놈이 측정했겠지. 그게 여러분의 심리잖아. 그게 당연한 생각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사람은 톰슨이 아니다. 누군데? 그게 밀리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컨에다가 여기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결정했다. 이게 요 실험이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 우리 학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전자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전자를 발견했어요.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 실험 이름이 뭐라고요? 음극선 실험.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원자 핵이에요. 핵. 여기서도 똑같아. 러더퍼드.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 그 다음에 실험 이름이 알파 입자 산란.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게 이제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산란이 뭐야? 우리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햇빛 뭐 이런 거. 알파 입자가 뭐냐? 자, 부통에 본드박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파 입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헬륨 원자가 아니라니까. 알파 입자는 원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핵이라고. 핵. 헬륨 핵.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입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지. 헬륨 핵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원자 번호고 위에 질량 수고. 그러니까 헬륨이 전자 몇 개 있는 애예요? 2개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2개 다 떼내야지 핵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지.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알파 입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알파 입자라는 표현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만 여러분은 알파 입자 하면 당연히 무슨 전기를 띠고 있겠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겠다. 그걸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톰슨이 원자에는 전자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가 원자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제자인 러더퍼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보통 그 선생님의 의견을 보완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러더퍼드는 의심의 눈초리로 톰슨을 쳐다봤다. 저 새끼 뻥치고 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난 참 이만 하면은 마음이 아픈데,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을 존나 불렸단 말이지.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을. 이게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이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이게 다큐멘터리에서 나도 봤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암실이라는 게 없지. 이제 뭐 그러니까 큰 공간에 전부 다 이렇게 천으로 가린 거야.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실험 장치를 마련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제자인 체드윅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러더퍼드가 이게 하여튼 천재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는 금속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바꿔 써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았는데, 러더퍼드는 금을 사용했어.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예요. 그리고 이 박이 뭐야? 얇은 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얇은 거지. 그런 금박을. 그러니까 금을 왜 사용했냐? 이것도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알파 입자가 하는 이제 방사성 원소를 이용해서
쏘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광 물질을 딱 칠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러더퍼드는 이제 통과할 건데, 그렇죠. 통과는 할 건데,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하고 이제 최대역한테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저것만 바라보는 거지. 그럼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에 형광 물질이 있어가지고 잡힌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역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거 계속 뭐 그랬겠지. 계속 하다가 이제 그 깜빡 이렇게 되는 거지. 까만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냐 뒤통수 딱 치면 뭐 번쩍이잖아. 그런 식으로 팅 부딪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 화면에 팅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몇 개 꼴로 보이냐면 2만 개 중에 하나 꼴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실험이었겠어. 그치? 이걸,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거야. 러더퍼드 논문에 2만 개 중에 한 개꼴로 틱 번쩍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는 알파 입자가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휘어지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어떤 전기를 띤 애가 플러스 전기를 띤 애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밀렸다라는 건 밀어냈다는 거니까 반발력이 작용을 한 거. 그러려면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그 이만.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뭐야? 이렇게 거의 되돌아 나온 애들도 있더라. 뭐 이런 거를 또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내에 무슨 전기를 띠고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리고 2만 개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는 다 뭐 했다? 통과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몰려 있을 거고 나머지는 비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결과 대부분은 통과했다. 그러니까 19,999개는 통과했다. 그 결과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더라. 이번이 이제 원자의 중심에서 산란되는 플러스 입자 중 몇 개는 매우 큰 각도로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 이게 이제 산란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말은 원자 내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이 큰 입자가 존재하더라. 부피가 작고 질량이 크고, 이거 뭐가 크다 그래야 돼? 줄이면 부피 나왔고, 그렇지. 밀도가 매우 큰,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러더퍼드가 뭐라고 외쳤다? 핵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 본드 박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이런 얘기지. 톰슨의 원자형이 옳다면 이게 지금 다 뭐 말하는 거야? 대부분 직진해서 통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요거 휘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다. 대부분 통과하는 거고, 이게 러더퍼드 모형이 되려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휘어짐이 명백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모형으로 올바른 건 뭐냐 이러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했죠.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행성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발달되기 시작한 게 천문학이거든. 천체 물리학이 가장 먼저 발견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밤마다 뭐 봐요? 별 보는 게 일이라고. 거기서부터 천체 물리학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뉴턴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누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듯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얘가 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고. 그 힘을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명백하게 만유인력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낸 거고. 자,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금이 중요한 건데, 여기 금에다가는, 그러니까 금속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연성과 전성이 있는데, 연성은 뽑힘성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목걸이, 금목걸이 같은 거 없죠. 그렇죠? 누가 사줘야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그렇게 아주 가늘지만 튼튼하지.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연성이라 그런다고. 한글로는 뽑힘성이라 그러고, 우리 아까 알루미늄 홀처럼 얇게 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전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여기서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 아니 수많은 금속 중에서 왜 금을? 그놈이 돈이 많기는 많았대. 그 귀족 자제거든. 그리고 맨날 사교계 가고 그랬대잖아. 체대이건 뭐하고 실험하고 뭐 그랬대. 아주 존나 치산 새끼야. 하지만 천재였다. 그러니까 왜 수많은 금속들 중에서 금을 사용했을까? 얘가 전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인 거죠.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얘가 금이잖아요. 러더퍼드가 만약에 돈이 없었어 봐. 그래서 금을 사용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나마 전성이 뛰어난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금에 비해서 전성이 13배 떨어져. 13배 떨어진다는 거는 이 두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cm라고 한다면 금은 몇 cm가 돼요? 13배니까 13c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얘는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알파 입자를 쏘는 거지. 빵 이렇게. 얘가 얇잖아. 얇은데도 불구하고 2만 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휘어진 거란 말이지. 이걸 통해서 핵을 발견했는데 러더퍼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알루미늄을 사용했대. 빵 쏴. 휘어지더라도 이게 통과할 수 있겠냐? 통과 못하지. 그럼 그만큼 핵의 발견이 늦어지게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대단한 천재성을 나타낸 거다. 뭐를 통해서? 금을 사용한 게 대단한.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금을 사용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금의 뛰어난 전성 때문에 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스승인 톰슨의 이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걸 캐치를 한 거죠. 그렇죠? 자, 됐고요. 뒤에 요거는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 보기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를 시험용에서 본 거랑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참고도 요번에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는 없는데 이제 이게 러더퍼드의 생각이거든. 아, 원자마다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군. 근데 왜 원자마다 성질이 다르냐 이런 얘기지.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구성된다면 왜 원자의 종류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다른 것일까? 이게 러더퍼드의 생각.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답은 전자의 배치와 개수에 달려 있다. 전자의 배치와 개수에 달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자의 배치와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양성자다, 양성자.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요 서로 다른 원자의 화학적 특성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잖아. 원소를 뭘로 특정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애냐 다른 애냐를 뭘로 특정하냐고. 양성자 수를 가지고 특정한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전자의 수가 다른 거예요. 전자의 수가 다르니까 전자의 배치가 다른 거고.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화학적 성질, 예를 들면 전자를 잃을 것이냐, 전자를 얻을 것이냐, 그런 성질들이 달라지게 되더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의 발견. 이거는 우리 아까 개고생한 최대익이 발견했어요. 근데 얘는 뭐 감동이. 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베릴륨 박판 실험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이디어는 러더퍼드가 제공을 한 건데, 자, 얘를 보시면 중성자의 예측인데, 자, 이 양성자니까 이게 수소잖아요. 수소. 그러니까 수소해, 헬륨해. 그러니까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6이에요. 그렇죠? 이게 양성자의 전하량.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그 얘는 지금 전하량이 2배니까, 아,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이구나. 2개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6에다가 3을 곱해 전하량의 값이 나오면 걔는 양성자가 3개군.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 그렇다면 질량은, 아, 이게 아까 몇 배 됐으니까 2배 됐으니까 아니 양성자 하나, 양성자 2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니까 대충 그럼 얘도 몇 배가 돼야 되는데 2배가 돼야 되는데 얘는 2배보다 훨씬 어떻더라 크다라 안 하는 게 러더퍼드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러더퍼드가 최드윅한테 드윅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전하량은 2배로 만족하는데 질량은 왜 더 크냐? 아무래도 뭔가가 있어. 뭐 이런 거지. 대신 뭐는 없어야 돼. 전하는 띄고 있지 않아야 되지. 뭐는 있는데 얘가 어떤 전기를 띄고 있다면 전하량 2배인 것을 만족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는 띄지 않지만 꽤 무게가 나가는 애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게 베릴륨 박판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는 뭐가 없어야 돼? 전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줘도 전기를 띄고 있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휘어지겠지. 그런데 이제 최드윅은 전기장을 걸어주어도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쭉 통과하는 얘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또 이렇게 들여다 봤겠지. 뭐 비슷하니까. 그렇죠? 개고생을 했다. 그래서 중성자라는 거를 찾아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자로서 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했어? 원자 핵 간의 질량 관계를 설명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나오지만 6, 12 할 때 요게 이제 질량수라는 거고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뭐다? 중성자 수다 해서 질량 관계를 설명할 때 중성자가 이용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최드윅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